시각과 촉각만으로 0.1mm의 차이를 구분해내는 사람들, 생활의 달인에 출연할 만한 능력자들인데요. 도요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타쿠미라고 부릅니다. 손으로 뭔가 만드는 사람을 뜻하는 일본어인데요. 도요타와 렉서스에서는 특별한 기술과 경험을 지닌 직원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토요타가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육성해오고 있는 타쿠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자, 요즘 자동차에 목재가 사용되는 부분이 많이 줄었죠. 도요타는 승용차는 물론 F1 머신 엔진을 개발할 때도 환갑 넘은 목형 공예가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블록이나 실린더 헤드 같은 엔진 부품의 주형을 만드는 첫 단추가 목재 금형 제작이기 때문입니다. 정확도는 당연히 엔진 부품과 똑같은 0.001mm라고 합니다. 도요타 그룹의 뉴스 채널인 도요타 타임즈는 2021년부터 도요타 공장에서 근무하는 장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편이 바로 목공의 대가 겐모치 마사미츠 씨였습니다. 2021년 당시 62세였는데요. 겐모치 씨는 100분의 1mm 수준의 정확도로 목재 금형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그는 일본 중부 지역의 니가타현에서 태어나서 도요타 기술고등학교, 현재는 도요타 기술학원인데요. 여기를 졸업하고 1977년 3월에 도요타 자동차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목형 공예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목형 작업을 했다니까 정말 평생을 한 분야에 바친 셈이죠. 자, 엔진 블록을 비롯한 각종 부품은 주조로 완성을 합니다. 철이나 알루미늄 합금을 고온으로 녹인 다음에 모래를 굳힌 틀에 부어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때 쓰는 틀을 나무로 제작을 합니다. 모래 속에 원하는 부품과 동일한 나무 틀을 넣고 단단히 다진 다음에 떼어냅니다. 그리고 나무 틀이 있던 자리에다가 쇳물을 부어서 식히면 그 모양 그대로 금속 부품이 되는 거죠. 따라서 부품의 모양과 정확도는 해당 나무 틀이 좌우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겐모치 씨는 그 도요타 경주차에 들어가는 엔진 부품용 목재 금형도 다 도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F1이나 인디애나폴리스 500, 또 르망 24시간 내구 레이스처럼 오늘날 3대 모터 스포츠로 꼽히는 그런 레이스에 출전하는 머신의 엔진 역시 전부 이분의 손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만화 이니셜 D에 출연해서 유명해졌던 도요타의 AE86 시리즈의 엔진 역시 이분이 제작에 직접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 엔진은 기계로 대량 생산합니다. 자동차 공장을 견학을 가게 되면 엔진 만드는 부서에 가게 되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자동화를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제일 처음으로 어떤 엔진을 설계해서 만들 때는 사람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재 금형은 프로토타입의 마스터 모델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시작점입니다. 요즘은 이제 실제 나무보다는 수지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겐모치 씨는 이 나무를 깎아서 금형을 만드는 방법을 젊은 후배 직원들에게 전수하는 데 열심이라고 합니다. 모든 주조의 원점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겐모치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형 공예가는 첫 번째로 도면, 즉 설계도를 읽습니다. 그리고 2차원으로 된 도면을 보고 즉시 머릿속으로 3차원의 입체 부품으로 시각화를 해야 합니다. 이 기술이 나무 주형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데요. 겐모치 씨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1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드로잉이 사물을 평면적으로 추상화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누락이나 생략 같은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공백을 이 목형 공예가들이 채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연한 예상과 달리 그가 하는 작업의 80%는 이 같은 시각화 작업입니다. 실제로 나무를 깎고 조각하는 작업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금속은 모래 주형에 부어서 식히는 순간 조금 수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 틀은 설계도면, 즉 청사진에 나온 것보다 조금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켄모치 씨 같은 목형 공예가들은 금속은 물론 나무의 종류와 구성까지 다 훤하게 꿰고 있어야 합니다. 설계도로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그림 너머의 사고와 관련한 장인의 노하우는 수량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본능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정량화할 수 없는 기술은
장인 정신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개모지 씨는 요즘은 이제 도면 대신에 3D CAD나 캠을 이용해서 부품을 설계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CAD는 이제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고 캠은 컴퓨터 에이디드 매뉴팩처링으로 아무래도 이제 정밀한 컴퓨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추세죠. 하지만 기계로 조각한 목재를 최종 조정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인간의 손길이 필수적입니다. 그는 장인의 노하우와 최신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 CAD와 캠 사용법을 독학으로 터득했다고 합니다. 자, 그는 강조를 하는데요. 항상 과정을 생각하고 모양을 정한 다음에 만든다고 합니다. 이 계량화할 수 없는 어떤 기술을 숙달한 실제 인간만이 자동화 기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도요타는 낭비와 기다림 없는 도요타 생산 방식을 전 세계 자동차 업계로 전파시킨 주인공입니다. 도요타 프로덕션 시스템의 약자 TPS는 실제로 다른 자동차 회사의 공장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슈투트가르트나 라이프치히에 있는 포르쉐 공장에 가면은 도요타 공장에서 쓰는 개선을 의미하는 일본어 카이젠을 보통 명사처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도요타의 슬로건 마른 수건도 짜라. 이거는 이제 궁극의 효율을 뜻합니다. 그런데 고급차 업계의 후발주자인 렉서스는 효율만으로 경쟁력을 좀 갖기가 어려웠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가치와 합당한 어떤 가격을 납득시킬 스토리가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렉서스는 타쿠미에 주목을 했습니다. 2009년에 렉서스는 큐슈 공장에 타쿠미를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제가 이 공장을 취재 갈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최종 검사 라인에서 한 작업자가 차체 표면을 흰 장갑 낀 손으로 열심히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공장 홍보 담당 설명을 들어보니까 차체 패널 간격의 오차를 확인 중인데 0.1과 0.2mm까지는 각각 S와 B 등급을 매겨서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도요타 차체 패널, 렉서스 차체 패널의 단차는 0.2mm까지는 허용을 하는데요. 그 이상은 C등급으로 분류해서 생산 라인으로 다시 돌려보내는데요. 100대 중에 한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 흰장갑 끼고 쓰다듬는 사람들이 정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만으로 0.1mm 단위의 차이를 구분해낸다는 사실이겠죠. 바로 이 공장이 자랑하는 타쿠미가 길러낸 숙련공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타쿠미가 아닙니다. 이 최종 검사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타쿠미인데요. 자, 타쿠미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스승의 개념입니다. 상사가 후배를 가르치는 흔히 제도 방식이라고 하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충분한 경력을 쌓은 대상자들은 일주일 동안 특별 교육을 받은 뒤에 타쿠미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격은 2년 동안 유지가 되는데요. 물론 타쿠미가 된다고 해서 승진하거나 급여가 더 오르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명예직입니다. 하지만 타쿠미가 되고 나면 업무는 바뀝니다. 일부는 최종 검사처럼 품질을 책임지는 공정에서 일반 직원과 섞여서 일하기도 하고요. 나머지는 자신의 노하우를 다른 직원에게 전수해주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타쿠미가 관여하는 분야는 실로 다양합니다. 조립과 도장, 바느질 등 전문 영역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현장을 감독합니다. 표준 작업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작업자 전원이 명확한 기준과 목표를 갖고 고품질 생산 기능을 연마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진화를 하고 그리고 계속 끊김없이 후임자가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체계를 갖춰놓은 셈이죠. 가령 큐슈 미야타 공장 타쿠미 가운데 12명은 바느질 전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렉서스 NX 대시보드의 우레탄 부위에 가죽을 씌우고 바느질을 하는 작업과 교육, 검사를 맡고 있는데요. 자, 대시보드 형상을 아마 연상을 해보시면은 이게 평면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차원의 입체 형상을 따라서 오르내리면서 재봉을 해야 됩니다. 손발을 정교하게 놀려서 바느질의 속도와 모양을 조절하는 게 핵심인데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12명의 타쿠미들은 3달 동안 집중 교육과 훈련을 거쳐서 실제 바느질 작업에 투입을 합니다. 선발 조건은 굉장히 깐깐한데요. 테스트의 시작은 종이 접기입니다. 90초 안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종이를 접어서 고양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고양이 종이 접기 어떤 폼이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접어야 되는 거죠. 1분 30초 내에. 바느질 타쿠미들은 10단계의 바느질 교육 프로그램도 고안을 했는데요.
자신들을 대체할 솜씨를 갖춘 직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야타 공장에서는 타쿠미뿐 아니라 모든 직원이 3년에서 4년 단위로 직책이 오를 때마다 재교육을 받습니다. 공장 바로 옆에 트레이닝 센터가 있는데요. 1년에 9,000명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하루에 37명 꼴인데요. 이 공장의 생산부문 총괄 전무가 제조는 결국 인재 육성과 같다는 창업자 도요타 기이치로의 고집을 투영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타쿠미는 렉서스 내에서도 흔치 않은 존재입니다. 제가 취재를 갔던 2015년 기준인데요. 큐슈 공장의 경우는 전 직원 7,700여 명 가운데 22명에 불과합니다. 또 미야타 공장에서도 1991년 설립 이후 타쿠미로 활동한 사람들이 40여 명에 불과합니다. 타쿠미는 자동차 생산의 주요 공정을 모두 경험한 20년차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을 하고요. 나이는 50대가 주를 이룹니다. 현재 렉서스는 생산 공정의 타쿠미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전체 렉서스 생산의 90%를 소화하는 미야타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약 43만 대입니다. 핵심 차종은 SUV인 NX인데요.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밖에 CT나 RX, ES 등도 만드는데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렉서스도 대부분 여기서 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산 신차의 초기 품질 문제가 여론에서도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숙련공들의 노하우를 잘 살릴 수 있는 제도와 운영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도요타처럼 타쿠미를 투입한다고 해도 허점은 생길 수 있습니다. 도요타도 여러 차례 리콜 이슈로 홍역을 치른 바 있는데요. 하지만 직원들 스스로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쌓이고 쌓여서 좀 더 나은 품질로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도요타가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숙련공들 타쿠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